최근 수진 씨의 남편은 최근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직장 생활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날, 친구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부터 수진의 남편에 대한 작은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요즘 바쁘다더라. 집에는 잘 들어오냐? 라며 마치 그의 성공이 가정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수진의 딸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친구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는 요즘 명문 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며 수진 씨 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고, 아들의 취업 소식에는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이 심하더라. 며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친구의 반응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또 다른 친구는 처음엔 겉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신부의 배경을 들추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부 집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친구들의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수진 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친구의 병문안을 오며 오히려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몸 조심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그 나이에 건강이 최고라고. 라며 은근히 자신이 맞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는 수진 씨의 가정사와 자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성공했다지만 그게 다 운이 좋아서지. 라며 수진이 딸은 명문 대학 갔지만 성격이 별로더라. 라는 식의 험담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 지내왔는데 요즘 너와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너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 친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시기하고 있었나 봐.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친구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며 더 건강한 우정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수진 씨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서며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와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정과 자신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정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진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중년의 우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불편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남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지만 그런 반응을 받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솔직한 대화와 감정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상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진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듯이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이나 불필요한 잡념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나간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독은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믿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향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혼자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기민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다른 이들과 있을 때에는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과 우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줄 관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적인 관계에 질질 끌리지 않고 야무지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속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소한 감정들까지 공유하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들과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장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장 누군가를 불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 믿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감은 물론 나아가 외로움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에너지와 생산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보다 생각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8번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가온 중요한 기회나 결정 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른 이의 방해 없이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같습니다. 9번째,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더 예리해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방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 더욱 사리 분별이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명상하는 기분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자기 고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스스로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과 슬픔을 되짚어보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주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온 것들에 대한 반성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한 단계 성숙해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만족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집중력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이러한 효과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등산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야외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테라스나 정원도 좋습니다. 가능한 밖으로 나가서 자주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속도로 걷든 가능한 많이 걸어보세요. 자연의 새로운 풍경, 흐르는 물, 머리 위로 흐르는 구름, 놀라울 만큼 키가 큰 나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연 경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강력한 경이로움을 갖게 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자기기 없이 운동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 정서적 욕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정신수행 컨설턴트이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 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힐러리 코데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헤드폰 없이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의 몸과 주변에 대해 적어도 5가지를 관찰해 보라고 코데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숨소리나 러닝 코스에서 만나는 다람쥐 또는 플랭크를 하는 동안 코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에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신체 신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방법과 연관이 있는 뇌의 한 영역은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더 활성화된다고 카시오포는 말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말이죠. 외로움이 느껴지고 방황하고 싶은 날에는 페인트 붓을 집어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잠시 제쳐두었던 창의적인 글쓰기에 도전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과 더 긴밀해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소 20분간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세요. 점점 익숙해진다면 외로운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이나 외국어 공부처럼 당신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들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자신에게 달콤한 도넛을 선물한다거나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랜셋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에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 불안증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나이키 퍼포먼스 위원회 멤버인 스테파니 카시오포는 우리 두뇌의 860억 신경세포와 사회 구성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화는 당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임상심리학자이자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행동건강복지센터 설립자인 사리 차이트는 덧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그들과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당신의 정신건강은 더욱 좋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분명히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